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포럼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기업 상속세 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벌써 강원연구원이 30년이 됐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되는 자료, 논리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네. 30년 동안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정책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라든지 논리를 어느 때부터 잘 개발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연구원이 앞으로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 그 역할이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개원 30주년 기념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상속세 개편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 상속세라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거죠? 상속세가 있습니다. 예.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개인도 상속세를 내고 부자들이 내겠죠. 네. 기업도 상속세를 내는데요. 물론 개인 차원의 상속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전체 한 1% 이하의 부자들만 내게 됐는데요. 2022년부터 한 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개원 차원에서도 어떤 상속세를 나름대로 개혁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영속적으로 경영을 해야지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50% 명목세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20% 이 정액을 하게 되면 그 60%입니다. 일본이 55%고 OECD 평균이 13%입니다. 이렇게 예. 봤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율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속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개혁이 필요로 하는데요. 예. 중앙정부에서 이런 상속세를 빨리 개혁을 해주면 좋지만은 사실 이 상속세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목입니다. 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어떤 대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 정치적으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진영 간에 이 정책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될 사안이지만은 최소한도로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극단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했을 때 강원도민은 아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강원도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많이 강구를 했는데요. 대체로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대체로 국고를 좀 더 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50년 동안 운영했지만 강원도가 발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제도로서 이제 강원도 발전해야 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우리 강원도가 폐지하는 그런 정책안을 가지게 된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에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이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상속세를 통해서 한번 돌파해보자 하는 것이 배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뭐 조세 피난처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조금 피난처는 아닙니다. 피난처가 예. 아니고요. 일단 그 강원도에서 예를 들면 상속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원도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인세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은 한 3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원도는 아직 기업의 안목을 말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기업이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세 문제가 언젠가나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가 이런 기업 상속세에 대해서 뭐 적게는 감면, 많게는 폐지까지 가게 되면은 예. 강원도가 상속세를 통해 가지고 기업 발전할 수 있는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이동을 고려하는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좀 많은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질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이미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좀 강한 제 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만약에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에 그럴 때 지금 현재 강원도의 국내 총생산, 강원도 지방의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 GRDP라고 보통 얘기해요. GDP가 아니고 GRDP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보다 8.3% 증가하는 이런 그 경제적 효과를 저희들이 계산해 냈습니다. 이 8.3%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으로 보면은 한 300개가 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으로 보면은 한 6,000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법인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강원도 개발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큰 규모의 정책 수단으로 보입니다. 예. 그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가능합니까? 일단 다른 이제 특별자치도가 가진 의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정책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에서는 이런 정책 제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기재부라든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강원도민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거기서 천막 어떻게 보면 그 단식도 하고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처럼 앞으로 이런 획기적인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민이 똘똘 뭉치면은 이 제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빨리 실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